안녕하세요. DN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 원리를 배우셨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DNS 시스템에 아주 결정적인 보안 장치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바로 DNS CC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터넷의 주소록, 그러니까 DNS를 그냥 믿고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깨질 수 있다면, 그럼 어떡하죠?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DNS 요청은요, 사실 조작에 대한 방어책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요청을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서 완전히 다른 엉뚱한 정보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DNS 스푸핑, 다른 말로는 캐시 포이즈닝이라고 부르는 공격 방식입니다. 공격자가 여러분을 피싱 사이트 같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럴 때 DNS 쓰기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장해주거든요. 그럼 이 DNS 스크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옛날 편지 봉투에 찍던 밀랍봉인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누군가 중간에 편지를 몰래 열어보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잖아요. DNS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메인 주인이 보낸 정보가 여러분 손에 들어올 때까지 원본 그대로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기술이죠. 자, 이제 DNSC가 무엇인지는 알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봐야겠죠. DNSC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ZSK와 KSK, 이 두 가지 키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암호화 키들이 신뢰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DNSC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두 종류의 핵심 키, ZSK와 KSK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키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GSK는 매일같이 DNS 레코드에 서명을 하는 말하자면 실무자 키예요. 반면에 KSK는 그 실무자 키, 즉 GSK가 진짜라는 걸 보증해주는 관리자 키고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까요? 그건 바로 보안과 운영의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입니다. GSK는 자주 쓰니까 혹시라도 유출될 위험에 대비해서 짧은 주기로 계속 바꿔주는 거고요. 반면에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KSK는 아주 가끔 GSK를 보증할 게만 딱 꺼내 쓰고 평소엔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신뢰의 사슬을 더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두 키가 어떻게 신뢰의 사슬을 만드는지 알았으니 이제부턴 이 키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콩.com 같은 특정 도메인의 주소록, 즉 DNS 존을 보호하는 과정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기존 존 파일에 있는 주소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를 만들고 이 키로 존 파일 전체에 서명을 하는 거죠. 간단하죠? 제일 먼저 ZSK, 즉 존 서명키를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우리 존 파일에 있는 개별 레코드들을 서명할 때 쓸 키인데요. 비교적 짧고 자주 교체되는 키라고 했죠. 여기서 -B1024가 바로 키의 길이를 뜻합니다. 다음은 KSK 차례입니다. 여기 FKSK라는 플래그가 눈에 띄죠? 그리고 키 길이도 2048비트로 훨씬 길어졌어요. 이것만 봐도 이 키가 GSK를 서명하는 한 단계 더 높은 보안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실행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공개 키랑 개인 키, 이렇게 두 파일이 한 쌍으로 만들어집니다. 공개 키는 밖에 알려져서 서명을 검증하는 데 쓰이고요. 개인 키는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서 서명을 만들 때만 사용되는 거죠. 자, 이제 만들어진 키들을 가지고 원래 있던 존 파일에 암호학적으로 서명을 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 DNSSEC SIGNZone 명령어가 그 역할을 해서 보안이 적용된 새로운 존 파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DNS 서버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버전의 좋은 파일이 생긴 겁니다. 콩.com.signed라는 이 파일 안에는 기존 IP 주소 정보뿐만 아니라 이 정보 진짜 맞아? 라고 증명해주는 디지털 서명 정보까지 같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안 서명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설정한 DNS ECC가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평범한 DNS 응답을 한번 볼게요. 헤더에 있는 플래그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보통의 아무런 검증이 없는 일반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제 서버는 IP 주소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던 디지털 서명, 바로 RRSIG 레코드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데이터랑 그 데이터가 진짜라는 증명서가 같이 오는 셈이죠. 그런데요, 그냥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DNS 해석기, 즉 리졸버가 이 서명을 성공적으로 검증해야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DNSCC 검증 성공의 핵심 증거는 바로 애드 플래그입니다. 네, 바로 여기 있네요. DNS 리졸버가 서명을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나면 헤더에 ADL 플래그를 딱 하고 붙여줍니다. 이 AD는 Authenticated Data, 우리말로 하면 인증된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플래그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전체 신뢰 사슬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고 여러분이 받은 이 응답은 진짜다라고 최종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만약 이 플래그가 안 보인다면 그건 검증에 실패했다는 신호예요. 그럴 경우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졸버는 아예 응답을 주지 않고 에러를 내서 여러분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일반 DNS는 보안에 약하지만 DNSSC가 디지털 서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JKSK와 KSK, 이 두 가지 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AD 플래그를 보고 모든 게 안전하게 검증되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DNSSC는 여러분이 받은 데이터가 진짜라는 걸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물어봤는지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까지는 막아주지 못해요. 인증은 인터넷 보안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조각을 함께 맞춰볼까요?